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어떤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긴급생계비 얼마 지원될까요? 2024년에는 긴급생계비가 조금 인상되었는데요. 가구원 수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4인 가구라면 183만 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몇 개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최대 3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보다 적어야 하고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 볼게요. 긴급생계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로 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는 1억 3천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보증금과 같은 주거용 재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차감한 이후 반영되는데요.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 보증금 1억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1억이 전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반영합니다. 서울시는 대도시에 해당되어 6,900만 원이 차감된 후 3,1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금, 적금, 증권과 같은 금융재산이 선정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이 많이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보험이나 주택 청약저축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디딤씨앗 통장이나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저축액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전부 10가지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10가지에 해당될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가족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한 달 이상 구금시설에 수용될 때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나 휴업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임이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경매 등 퇴거명령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 화재로 인해 영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영업한 경우 해당되고 휴폐업 신고하고 1년 이내 긴급생계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하고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요청해야 하고 화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소득자인 경우라면 위기 상황 이전 사업소득이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보다 많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직한 경우인데요.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직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59만 1,600원보다 많아야 1개월 근로로 인정됩니다. 또한 실직하고 한 달이 지나야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료된 후에도 실직인 상황인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소득자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실직 전 소득이 긴급생계비 지원금보다 많아야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기상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 대부분 조례로 정한 위기상황은 비슷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월세,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된 경우 해당됩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가 궁금하다면 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추가된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긴급생계비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채무나 범죄 피해로 인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9번을 누르시면 되고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럼 긴급생계비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청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위기상황 증빙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비가 결정되면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에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금되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긴급생계비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또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유라면 1년이 지나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긴급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이 어렵습니다. 생계급여와 긴급생계비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로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